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인 헤르손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 평화협상 또는 휴전과 관련된 논의들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NBC 방송 미국 시간으로 10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평화협상 기회가 올 겨울에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과 서방국 정부 내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타협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이어서 이 회동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 2명, 우크라이나 당국자 1명은 이 설리번 보좌관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식과 외교적 해법이 이 종전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은 이 상황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미리 잡아보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이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결국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협상력이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이 이 우크라이나가 즉각 협상에 들어가도록 압박한 건 아니었지만 외교를 통한 종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 이 서방국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였다. 이렇게 MBC는 덧붙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마크 밀리 합참 의장도 미국 시간으로 10일 뉴욕 경제클럽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0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도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도 개전 이후에 4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BBC는 여기에 대해서 밀리 의장의 주의를 감안했을 때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에 대한 그의 발언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크 밀리는 이어서 이 겨울철 양군의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호간 협상을 거부해서 민간인 고통이 가중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한 1차 세계대전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는 군사적 수단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협상 기회가 있을 때 그 순간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작전 상황을 직접 알고 있는 서방 국가의 한 당국자도 올 겨울 격렬한 전투가 어느 정도 느려지고 정체기에 돌입할 전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지 방어에 고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올겨울 영토 수복 작전에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철수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어서 겨울은 계절적 특성상 전투활동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내년 봄에 제대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병력과 무기 준비에 나설 전망이기 때문에 평화협상을 한다면 올 겨울이 적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협상 가능성이 실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11일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론이 불거질 것이라 그러면서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G20 회의가 전쟁을 종식시키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합니다만은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밀리 합참 의장의 발언에 불구하고 백악관은 협상의 시기와 방법은 오직 우크라이나 정부에 달려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G20 회의에서 협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4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원 패키지에는 대량의 탄약 그리고 처음으로 4개의 어벤져 방공 시스템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 서방 진영이 이 우크라이나의 전 장기화에 대한 피로도를 노출하고 있어서 협상에 대한 기대는 날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정부에서 협상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둘 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진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동북부 하르키우주 그리고 중동부의 돈바스, 그러니까 도네츠크주하고 루안스크주를 합친 걸 돈바스라고 그러죠. 이 돈바스, 그리고 남부 헤르손주, 이렇게 세 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선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점령지를 모두 탈환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이야기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올 겨울에 양측의 전투가 급격히 둔화하고 각자 전력 재편을 추진하는 기간이 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선이 크게 변동이 없는 올 겨울이 평화협상을 위한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담판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밀고 오던 때였고,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반격을 시도하면서 승기를 잡아가던 그때에도 또다시 휴전 협상이 거론됐습니다만은 또 중단됐죠. 그때는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철수한 북부 점령지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과 잔혹 행위가 발견돼 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협상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설득하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포기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은 물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협상이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대로 협상의 결말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9일 진행된 CNN 수석 국제전문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단독 인터뷰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로감이란 것은 큰 단어다, 지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어서 러시아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할 때 우리는 분명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하지만 말만으로는 평화를 바랄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차기 미 하원 의장이 유력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백지 수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언론, 특히 공화당 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신중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는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라 그러면서 미국 양당의 지원에 감사한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런 초당적인 지지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휴전의 조건으로 영토의 완전성 회복, 그러니까 전체 점령지를 탈환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전쟁 범죄자 처벌 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내무부의 한 보좌관이 지난 7일 트위터에 게재한 영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휴전 협상은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현재로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런 협상에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미국에서는 대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뭐니 해도 협상의 조건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견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언급한 대로 영토의 원상 회복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상태에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피해 보상금은 아예 말도 못 꺼내겠죠. 그래서 MBC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 요구에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MBC는 이어서 서방이 북대서양 조약국, 그러니까 나토 동맹국으로서 러시아하고 유화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의 중재를 돕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역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서방이 외교적 해법을 바라지만 단기적인 협상 타결은 난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조건이 선결되지 않으면 휴전협상 진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그렇게 휴전협상이 진행돼서도 안 되는 거죠. 단 신속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의 정변이 일어나면서 푸틴이 축출되는 경우, 실각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러시아 정부하고의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